안녕하세요. 나의 책장의 오성범 평가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의 감정평가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저작권의 정의라든지 어느 경우에 평가를 해야 되는지에 이어서 구체적인 저작권 평가가 이슈가 됐던 사례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두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음악가 고 반야울 선생님의 사례고요. 두 번째 사례는 패션 디자이너 고 앙드레 김 선생님의 사례인데, 반야울 선생님의 경우에는 뭐 소양강 처녀를 비롯해서 한 5천여 곡 정도 가사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계셨고요. 그래서 타계하실 때 그 저작권에 대한 평가 절차를 통해서 상속 가액을 확정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상속이 됐던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앙드레 김 선생님의 경우에는 그런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못해서 저작권은 아니었고 상표권이었어요. 상표권이었는데 상표권이 증여가 됐다. 증여세를 내지 않고 이건 증여가 된 것이다 라는 어떤 논란이 되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패션 디자이너 고 앙드레 김 선생님 35년에 출생하셔가지고 62년에 이제 개인 사업자 앙드레 김 의상실을 설립을 하셨고요. 2010년도 7월 달에 이제 주식회사를 설립하셔가지고 개인 사업자로 가지고 계셨던 앙드레 김 의상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산을 다 이 법인으로 넘기셨어요. 근데 이 넘기는 절차에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밑에 나와 있죠. 자산 양수도 계약을 하면서 앙드레 김 의상실, 개인 사업자인 앙드레 김 의상실의 영업권 가액을 상증법에 따라서 평가하고 그것을 넘겼고 상표권은 별도로 평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영업권이라는 것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무형적 재산의 총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앙드레 김 사무실에 뭐 사무실부터 시작해서 뭐 현금, 뭐 직기 비품, 뭐 부동산 다 포함해서 5천만 원 정도의 자산이 있다라고 했을 때 실제 이 앙드레 김 의상실이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5천만 원은 아니었겠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내셨을 텐데 그러면 자산가액은 5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왜 이 기업의 가치가 1억이냐? 그 차액 5천만 원인 자산을 가지고 1억인 기업을 만들 수 있는 그 차액 5천만 원이 모두 다 영업권이라고 통칭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앙드레 김 의상실이 어떻게 그런 수익을 낼 수 있었냐를 보면 고민할 것도 없이 당연히 앙드레 김이라는 그 상표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파워가 가장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제 앙드레 김이라는 상표에 대한 것은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영업권으로 평가해가지고 넘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세청은 그 해당 상표권을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상속 시점에 상속이 됐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상표권은 상속 시점에 다시 평가를 해서 그 상속된 금액만큼 세금을 납부하고 이전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고요. 상속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죠. 기업이 사업 전체 양도할 때 기업이 보유한 모든 무체재산권, 그러니까 그게 뭐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그런 것들 다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통상 영업권 안에 다 뭉뚱그려서 하는 것이다.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케이스를 보면서 옳든 그르든을 떠나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점은 특정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무형적 재산 중에 그것이 뭐 상표 아니면 저희가 다루고 있는 저작권처럼 특정 무형재산의 가치가 높은 경우에는 해당 무형재산을 별도로 평가를 해서 자산을 양수도하거나 상속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조세 심판례에서 찾은 사례인데 작곡가가 있고요. 그 작곡가가 저작물을 제공하는 엔터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곡가가 엔터 회사에 저작물을 제공을 하고 이 엔터 회사가 다른 주식회사에 그 저작물을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넘긴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제 국세청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A 엔터 회사는 B 회사에게
저작권을 무상으로 승계해 줬다. 그런데 이 A 회사와 B 회사가 특수관계인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주주가 유사하든지 동일하다는 거죠. 이렇게 특수관계인인 회사가 있으면 특정 자산을 넘길 때 양사가 협의한 금액으로 넘겨서는 안 되고요. 양사가 넘기는 금액이 일반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가로 금액을 받고 그 자산을 양수도를 해야 되는데 무상양도, 금액을 아예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아예 전혀 돈을 받지 않고 무형의 자산인 저작물을 넘긴 것이다. 그렇게 되면 A 회사의 주주나 B 회사 주주 중에 어느 주주가 손해를 볼까요? 당연히 A 회사의 주주가 손해를 보겠죠. 그래서 이것은 부당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국세청이 주장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이 A엔터 회사는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저작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다. 저작권은 이 작곡가들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자산을 무상으로 넘긴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작곡가가 가지고 있는 저작권이 이제 B 회사에게 효력을 발행하는 것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이제 국세청에서 다시 반박을 하는 바는 자, A엔터 회사는 음원 제작에 필요한 창작 비용을 매월 작곡가 작사자들에게 지원하였고 실질적으로 저작권자로서의 권리를 모두 가지고 있었다. 한마디로 저작권자는 이 작곡을 한 작곡가가 아니라 A엔터 회사라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증빙 서류로 저작권 계약서, 그 다음에 A엔터 회사가 저작권 협회에 신탁을 할 때 그 신탁 계약서 안에 나타나 있다는 거죠. 자, 이 케이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작곡가가 있고 엔터 회사가 있게 되면 저작권을 작곡가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작곡가가 특정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을 때는 물론 계약서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 저작권 자체가 이 회사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 회사가 저작권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그 저작권을 특수관계인인 다른 회사에게 양수로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작권에 대해서 그것을 이 원 저작자가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원 저작자를 관리해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지를 반드시 잘 따져봐야 된다라는 그런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이제 저작권을 감정평가할 때 어떤 절차나 어떤 서류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